이렇게까지 조심조심. 예쁘다. 소나타 신형. 저 봤어. 광고 나온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디자인이 확 바뀌었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아마 이렇게 돼 있던데? 앞에도 라지에트 그릴을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꺾어서. 뭔가 달라졌던데? 요즘은 이제 현대가 좀 과감하게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는 램프를 일체형으로 이렇게 이어서 그랜저처럼. 그래서 에스턴 마틴 분위기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가 에스턴 마틴이네. 아반떼 색깔도 좀 보이는데. 네, 굉장히 과감하다. 현대가 소나타를 이제 전략적으로 판매하려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이 좋게 나올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뭐 소나타가 좀 너무 난티나지 않냐. 날씬하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근데 이제 현대가 소나타 포지션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소나타가 워낙에 1987년도에 1세대 Y1이라는 모델이 나왔잖아요. 이게 스텔라 고급형 모델로. 그리고 나서 이제 Y2 모델에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소나타의 원래 플랫폼으로 해서 나온 건데 자부심이 있지. 그치. 자부심이. 독자 모델로. 맞아. 저희 엄마도 소나타 2 탔었어요. 소나타 2. 나 소나타 1 탔었어. 그래요? 난 뭐 타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난 소 탔어, 소. 외국에서 뭐 소나타냐 이랬더니 소나타로 바꿨다면서요. 맞아요. 소나 개나 소나 나타냐. 맞아. 그래서 이제 소나타로.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년들, 대한민국의 소들이 타는 차잖아 사실은. 그럼요. 맞아. 대한민국 소. 대한민국 소. 끊임없이 맞네. 동쪽 엔진이 망가질 때까지 움직이시는 우리 가장.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정말 뭉클한 차죠, 소나타가. 근데 그 소나타가 안 팔린대요? 이거 나온 게? 아니 그 NF부터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그랜저에 눌리고 아반떼에 치는 거야. 그렇지. 낀 세대? 낀 세대. 둘째가. 정말. 그 둘째들은 위에서 그치? 장남장녀한테 그치, 눌리고 그치. 막내들 막내한테. 내리사랑이라고 맞아. 막내한테 치고 소나타가 그렇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랜저 사면 우와 그러고 네. 소나타 사면 야참 제목 뭐, 형편 좀 풀리나 보다 뭐 그러고. 그치. 근데 이제 요새는 형편 좀 풀린다 그러면 그랜저 사고. 그렇죠. 아유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해 그러면 아반떼 사고. 그렇죠. 근데 약간 애매하긴 해진 것 같아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간인데 조금 욕심을 줄이면 아반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렇지. 조금 욕심을 내면. 예를 들어서 할부로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만 더 쓰면 그랜저가 내 손에 들어요. 그렇지. 어떤 경우 10만 원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렇지. 할부 길게 가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지. 근데 현대에서는 소나타가 갖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랜저만큼이나 소나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단 의미 말이에요. 있겠죠. 네. 의미 있는 모델이지. 그래서 이 소나타를 살리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디자인에 힘을 확 그렇죠. 주고 디자인에 나왔나 힘을 보다. 팍 준 거예요. 솔직히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현대가 소나타에 공을 들이는 건 알겠는데 소나타 힘이 빠지는 게 내가 볼 때는 디자인 때문이 아니에요. 위치 때문이에요. 애매해. 포지션 때문에. 위아래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좀 더 큰 차를 원하는 사람은 그랜저로 가고 아예 그냥 뭐 처음 비기너라든지 부담 없는 차로 하게 되면 좀 더 컴팩트하면서 디자인이 좀 예쁘고 만만한 그죠. 아반떼로 가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지. 그렇지. 소나타는 왠지 어중간하단 말이지. 왠지. 그렇지.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치. 그래요. 소나타 풀업 하면은 막 3천 그렇지. 초반인데 그 돈이면 그 돈이면은 그냥 그랜저 사지. 소나타 터보 같은 경우에는 3천 중반까지도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이면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이건 옵션을 좀 알뜰하게 가보자고 하니 아반떼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반떼도 알뜰하게 가면은 2천 정도, 심지어 2천 언더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소나타는 기본적으로 한 2,500원 얹어야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밀려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LF 소나타가 안 팔리기 시작한 건 디자인 때문이라기보다는 포지션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럼 소나타 포지션이 애매해지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가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준준형 아니면은 대형, 준대형, 실용적인 차 아니면 아예 편한 차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나타는 내가 볼 때는 디자인이 어떻든 완성도가 어떻든 옵션이 어떻든 이게 판매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PC 같은 경우에 네. 표준 PC가 있잖아요. 응? 그러면 이 사양이면 펜티엄 i5, i7이면 표준 PC 요거야. 요거야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차도 준중형은 아반떼 요거야. 네. 그 후에는 소나타 요거야. 네. 그다음에 그 후에는 그랜저 요거야. 라고 했는데 그랜저하고 아반떼 사이에 쫙 끼니까 얘가 그렇죠. 애매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세 개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표준이거든. 맞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패밀리카를 구입할 때 맞아. 선택지에 따라서 고르는 게 그 세 종인데 아반떼하고 그랜저는 포지션이 명확한데 이 소나타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가 뭐라고 이제 기사를 냈냐면 DM8은 택시 안 낸다. 그러니까 택시가 나오면 상용차니까 나 이거 뭐 내 승용차인지 뭐 택시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러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안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1년도 안 가서 이거 처리할 거예요. 지금 소나타는 오히려 상용차를 공략을 해요. 컨슈머 시장에서는 힘이 없어. 이 소나타가. 아반떼에 치고 그랜저에 눌려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아예 얘를 택시나 렌터카, 상용차로. 소카 이런 상용차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폭넓게. 폭넓게. 그래서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좋은 차대, 안전성,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이 넓은 옵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형차로 사업자들이 집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를 살려보려고 인공호흡을 하려고 악수를 두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소비자 시장 공략한다 그래서 소나타 시장 절대로 안 살아나요. 실제로 어떡하냐. 지금 5일 만에 10,000대 돌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 계약이 이게 2004년 이후 역대 최저치. 아 그래요? 최저치야? 보통 3일이면은 10,000대 돌파해요. 현대차 신차 나오면 빠르면 이틀만 해도 아 진짜? 5일이면 상당히 늦은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보도하는 데는 몇 군데 없고 소나타 인기가 뭐 상한가 뭐 5일 만에 10,000대 돌파 이거는 최장기록이야. 이런 중심 허리가 되는 모델로는. 아이고. 그러니까 소나타가 이렇게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안 산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아이 어떡해. 자, 소나타가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이 그랜저하고 이게 치인단 말이죠. 그렇죠. 응? 짜부가 되는 그러면 거죠. 그거를 해소하려면 그랜저 위상을 다시 올려서 얘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주든가. 그렇죠. 그렇지. 아반떼를 더 떨어뜨리든가. 아반떼를 떨어뜨리든가. 그랜저는 정말 일반 서민들이 못 야, 그래도 사게. 좀 헉헉대야 살 수 있는 그렇지. 정도의 고급차를 만들든가. 그렇죠. 그렇지. 사실은 그랜저라는 브랜드는 아니 모델은 현대에서의 플래그십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현대 플래그십이죠. 맞죠. 난 그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 현대에서 만드는 플래그십이에요. 근데 그게 국민차가 근데 되고 그게 있어? 국민차처럼 어. 대우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응? 플래그십인데. 응. 맞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가소성이 없어요. 한 번 낮아진 이미지나 한 번 낮아진 가격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간 이미지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랜저를 가격을 올리거나 이미지를 올린다? 어려운 일이야. 그 아반떼를 내릴까? 아반떼도 한 번 높아진 품질이나 아. 가치가 내려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퇴보야. 그럼 어떻게 소나타?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나? 컨슈머 시장에서의 소나타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상용차를 공략을 해야지. 왜 택시를 전략적으로 팔아야 될 차를 안 판다고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 살리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야. 현대에서 어떻게 다 살려. 아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저 흔히 하는 농담으로 모닝사를 갔다가 그때. 그랜저 사고 나온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살려면 조금 더 붙으면 요거 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나타가 없어져 버리면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기는 좀 격차가 있거든. 그런 정도로 응? 의미가 있죠. 응. 아, 그 정도 중간에 뭔가 있긴 있어야 네. 돼. 아, 응? 그건 고민하게 하는. 고민하게 뭔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그랜저가 좀 더 내려오면 좀 더 많이 내려오면 답이 없지. 아반떼에서 그랜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어쨌든 소나타는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아니야. 이게 시대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건데 이거 스트림이 지금 아반떼 아니면 그랜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어중간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돈을 효용성 있게 쓰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같은 3,000만 원의 지출을 하게 되면 최대한 효용성이 날 수 있는 현대차의 가장 좋은 대안이 그랜저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나타를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문제가 아닌데 현대가 너무 엉뚱한 데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초기에 신차 효과를 좀 반짝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매출에서 국내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해외는 달라요. 해외는 그랜저가 해외 시장에서 폭넓게 판매가 안 되니까 소나타의 경쟁력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할 건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소나타의 전략적인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펼치는데 왜 상용차를 처음에 배제를 하느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현대에서 이걸 모를 일은 없고 그냥 초기 판매를 이끌어내기 위한 액션인 거야. 자기네들도 소나타가 상용차 안 하고서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친구들도 다 분석했어. 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택시 내고 같이 한다 그러면 누가 그 흔하게 돌아다니는 택시 같은 차를 사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택시 안 한다고 하고 초기 판매를 이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객의 호응에 못 이겨서 DN8 택시를 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낸다 그러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속성 있는 마케팅은 아니고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대증적인 어떤 마케팅 기법인데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소통 전문가들이 좀 있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워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얄팍한 거야. 눈에 뻔히 보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뻔히 보이는데 소나타가 상용차 배제하고 어디서 판매를 할 거야? 못해. 아까 N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나타가 주력할 부분은 N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맞아. 가장 연비 좋은 중형 세단으로 아예 특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소나타 N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대가 과거에는 굉장히 차량 세팅 거동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단 말이죠. 죄다 언더스테어였어요. 맞아요. 근데 아반떼 스포츠 한 2년 반 전에 나오면서부터 뉴트럴로 갔다가 지금 아이스티 N, 벨로시티 N이니 뭐니 코나니 나오니 굉장히 뉴트럴해졌거든. 그러면서 우리 얼마 전에 시승했던 펠리세이드도 와, 이 큰 덩치가 이렇게 뉴트럴하게 나올 수 있어? 그걸 보면서 분명히 연구원들이 처음부터 몰라서 이번에 득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쵸? 자기의 그 기량을 못 폈던 거지. 뭐 그렇죠. 어떤 주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펼쳐지니까 막 이제 야 이것도 넣자 이것도 넣자. 실력 발휘하는 거지. 실력 발휘 하고 있는 거야. 그 과정에 소나타도 야 그러면 소나타에 뭔가 가치를 넣을 게 없냐? 그럼 N 넣을까?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 근데 내 생각에는 소비자가 그 N이라는 거동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반떼만 해도 아반떼 스포츠 순정 트위스 말고 순정만 해도 딱딱하다 이런 평들이 저 동호회 게시판이 막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물렁물렁했던 서스펜션에서 이거를 아직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반떼도 그런데 맞아. 소나타는 더 푹신푹신했거든. 그렇죠. 근데 갑자기 N이 나온다? 이거 뭐지? 하고 어리둥절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석대로 상하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야지. 소나타 N은 뭐 아반떼 N 다음으로 그렇죠. 나온다든가. 아반떼 N이 먼저 나와야지. 그지. 차라리. 그게 순서야. 그래, 맞아. 그리고 아반떼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맞아. 거동을 그치. 확실하게 잡고 싶은 스포츠 그러니까 운전을 아반떼 N이 뭐 한 요구하는? 250마리로 네, 나오고 네, 네. 그 다음에 소나타 N은 300마리? 한 300마리로 네, 나오고 네, 나 이제 좀 큰 차도 좀 네, 타면서 네. 더 네. 즐겁게 탈래. 네. 그런 마음을 든 사람들의 풀이 생긴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흡수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맞지 않겠나 너무 생각이 성급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G70까지. 그래서 400마력대까지 이제 그렇지. 400마력대면 이제 중급 스포츠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M3하고 네. 다이다이 붙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스포츠 세단의 포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시키려면 컴팩트부터 만져야 되는 거예요. 컴팩트부터. 그다음에 소나타는 컨슈머 시장에서는 이미 결판이 난 브랜드예요. 컨슈머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없어요. 한때 소나타가 국내 뭐 1, 2위 같은 그러니까. 그 스테디셀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 자리를 이제 네. 그랜저한테 내주고. 그랜저한테 내주고 아반떼 이제 또 펠리쉐이더가 가져간다. 그렇지. 자, 우리나라가 연 100만 대를 판단 말이에요, 신차를. 그런데 그랜저 10만 대, 펠리쉐이드 10만 대, 벌써 20만 대를 걔들이 가져가요. 그러면 신차 수요에서 준대형 세단, 준대형 SUV 그 수요는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네. 그러면 남아있는 수요가 뭐가 있어서 소나타를 누가 살 거야? 그렇지. 준준형 수요는 아반떼가 가져간단 말이죠. 아반떼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게 요즘 SUV가 이걸 굉장히 많이 뺏어가고 있는데 시장을 뭐 코나 또 투싼, 산타페 이런 차들이 뺏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나타까지 경쟁력을 높여서 컨슈머 시장을 공략한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오히려 팀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속된 말로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용차 지금까지 소나타 잘 해왔듯이, 사업용 차 또는 예, 새로운 플랫폼 하이브리드. 그렇죠. 응?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하는 거야.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렌터카, 택시에 더 집중하고, 그 택시 운전사들이 아예 그냥 소나타를 더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소나타에 역량 집중을 하는 그것도 거죠. 괜찮은 네. 생각. 그러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하이브리드 소나타 좋아. 하이브리드 막 이렇게 난잡하게 하지 말고, 하이브리드 탈라면 소나타 그렇지. 타고. 그래, 하이브리드는 맞아. 소나타. 맞아. 그 수요를 넓히는 게 소나타가 살 수 있는 기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좋겠다. 그러니까 디자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대는 이미 그 본인들이 그랜저를 끌어내렸고 아반떼 끌어올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작업이야 이거. 그러니까 소나타의 운실을 자기들이 좁혀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소나타를 다시 살리려고 하니 그게 사나? 뭐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독일 가면 택시 질비해요. 맞아. 그렇다고 E클래스 가치가 뭐 없어지나? E클래스 하면 사람들이 다 명찬 줄 알아요. 그렇죠. 특히 아반트 그 외건 외관. 이 모델은 택시 운전사들이 뭐 덮어놓고 산다고. 엄지소리를 치켜 올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소나타에다가 이런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현대가 정말 소나타 키우고 싶으면 전국의 택시를 소나타로 다 깔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택시를 안 판다니. 그러니까 이게 난 짜증나는 거야. 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냐고. 깔 거면서. 그러니까 그거 아닌 방법이 없는데. 나중에 그 말 뒤집어가지고 택시 팔고 그러면은 현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놈의 다 새끼들 잃어버리는 또 이러더니 건데. 또 이러네. 니들은 역시나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난 현대 소통 전문가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 목적성을 좀 뚜렷하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우리가 흔한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선택과 집중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같은 대기업도 보면 가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어떤 그 마케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나타의 포지션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기들이 잘 알 텐데 어떻게 해서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그런다고 살아날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아니에요 지금 소나타 자체가. 아예 그냥 소나타 하이브리드 한정으로만 그냥 몰빵해서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배터리도 좀 넉넉하게 넣고 회생제동도 좀 막강하게 하고 그럼 좋겠다. 가격 경쟁력도 좀 확보해서 물량으로 그렇게 하면 굳이 뭐 캠리라든지 뭐 이런 일본 하이브리드 사람들이 안 가도 되는데 맞아. 이걸 뭐 그냥 구색 맞추기로 다 하려다 보니까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떨어지고. 대한민국 소들이 타기에는 하이브리드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택시 안 낸다는 뉴스는 더 이상 안 냈으면 좋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맞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그거는. 두고 오자.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내지 말고. 왜냐면 소나타 하이브리드 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꿀리거든. 네, 그러면 나는 하이브리드 때문에 소나타를 탔어야 그렇죠. 하는 변명이 안 되거든. 그렇죠. 응? 그럼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또 왜 애중간하게 냈나? 택시로 우습게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어. 많이 타는 거. 아니 5년 동안 30-40만 킬로 주행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차면 내구성 이건 검증된 거라고. 그 오히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판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뭐 고급차 필요 없고 이런 실용적인 중형차인데 내구성 좋고 유지비 좋은 게 좋아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래 맞아. 그걸 역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택시라서 안 산다? 그래서 택시 안 낸다? 그럼 나중에 말 바꿔서 택시 내면 소비자를 분노한단 말이야. 분노하지. 그래도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래, 맞아. 예, 우리도 우리나라 회사가 잘 되면 좋지. 맞아요. 그럼요. 응? 그 생각으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야 집안에 가장이 아무리 못나도 밖에 나가서 욕먹는 거 싫잖아. 그렇지. 어. 맞아요. 나는 욕할지언정 나랑은 피 터지게 싸울지언정 그렇지. 나가서 어디 나가서 우리 그렇지. 가장이 욕먹는 거 싫거든. 맞아. 자존심 상하잖아. 그런 거야, 맞아. 그런 거야. 현대가 어. 그런 거지. 국내 기업이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현대 뭐 이래 뭔가 말을 하지만 현대가 어디 저기 뭐 도요타는 모르겠지만 어디 혼다나 어디 가서 꿀리고 있고 아 그럼 싫죠. 그런 거는 또 솔직히 기분 좋은 게 그렇죠. 아니거든. 매출에 당연하죠. 팍팍 줄어들고 이런 거는 바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그것까지는 바라진 않아. 뭐죠 이 사람? 그것까지는 뭐 솔직히 나는 현대 화이팅. 지난번부터 먹었어. 먹었어. 진짜. 아 소나타 잘 될 텐데. 방금 좀 얘기하는데 어휴 쫄았다. 감성이. 현대. 어휴. 우리 기업 막 이러면서. 양양 네 걱정이나 해라. 네 알겠습니다. 대기업 걱정 어떻다? 쓸데없다. 대쉬. 알아서 잘한다. 그럼요. 네. 내 걱정이나 해야지. 무슨 의미가 있니? 어쨌든 뭐 우리는 현대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으니까.
뭔 상관이야? 아유. 우리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게 최고지. 안 그래 그러냐? 맞다. 그런 의미로 닭발 먹으러 갑시다. 아 갑시다. 이동하시죠. 네.